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키움영웅전 트레이딩 분석센터 3월 트레이딩 분석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김동환 대리님 그리고 포모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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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앉아봤는데 뭐 또 색다른 그림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오늘도. 그러시죠. 예, 좋습니다. 이런 거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장이에요. 불과 사실 어제까지는 진짜 뭔가 늪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포모님 잘 견디고 계셨습니까? 네. 그리고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뺐다. 그쵸. 네, 저도 그러니까 좀 빼고 많이 흔들겠구나 막 이런 이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역시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근데 저는 또 기쁘지가 않은 게 이거 약간 조선모사거든요, 사실. 네. 뭐 한 5대 맞고 뭐 10대 맞고 좀 오늘 잘해준다고 해서 그쵸. 기분이 또 그렇게 좋진 또 않더라고요. 또. 맞아요. 예.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있고 도대체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라는 저희는 일단 하루하루 이제 맨날 시장을 봐야 되니까 네. 그 얘기를 하려면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도의 어떤 틀을 갖고 가져와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거 뭐 바꿔버리니까 여기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가만히 있는 건가요? 그렇죠. 모르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쉬울 때 뭔가 너무 내가 잘 알고 있는 환경이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하고 잘 모를 때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좋은데 이 심리상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시장은 맞는데 어려우니까 비중 줄이고 매매 줄이고 뭐 아니면 뭐 조금 더 시장에서 더 한 발 떨어져서 본다거나 뭐 그거 말고는 뭐 대단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동환 대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특히나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뭐 관세 뭐 등등 그쵸. 있지만 또 회사 내부 이슈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저희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다 이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직접 이제 들어보니까 시장은 이렇게 빠지는데 나는 팔지를 못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비중을 줄이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또 돌파 전략을 또 이렇게 영웅전에서 또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럴 때 또 배워야죠. 또 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랑 맞지 않는 시장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게 가장 최선의 그 시나리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다가 또 다음 달에 우리가 얘기할 때 또 상황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관세 이슈가 아예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부모님한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일단 상황이 급반전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세운 이 트럼프 정부 동안 플랜이 있는데 앞으로 또 이런 변동성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기 투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그 최근에 뭐 빅스 지수라고 하죠. 공포 지수.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급하게 올라왔을 때 그럴 때만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내가 만들고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뭐 그런 이제 장기 자금 플랜은 하나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뭐 단기 트레이딩은 딱 지수가 5일선을 깼다. 올스탑. 다시 지수가 5일선 위로 올라왔다. 그때 다시 또 매매 열심히 하거나 뭐 이것저것 해본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전부터 제가 그냥 원래 선호하던 방식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이게 계좌 내역을 쫙 이렇게 빼서 내가 언제 손실이 크게 난 날에 이렇게 쫙 이렇게 훑어보면 항상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뭔가 열심히 하려다가 많이 손실이 커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때 아예 안 해버리면 좀 덜 맞는데 그래서 지수가 지금 또 이제 5일선이나 이렇게 또 11선 위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는 또 조금씩 해보다가 지수가 또 5일선 아래로 내려오고 또 하락 추세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뭐 평상시에 뭐 비중을 100 들고 있었으면 50으로 줄인다거나 미련 없이. 일단은 도망치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더 많아질 거니까 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말이 모두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만의 어떤 그 룰을 일단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부모님은. 그렇기 때문에
급등장이 와도 급락장이 와도 그때그때 내가 해야 할 로직만 따라서 가면 그러면은 내가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네. 예, 그런 나의 전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요. 시장이 불안하면 너무 노이즈가 많아요. 뭐 누구는 이렇게 해라, 누구는 저렇게 해라 해서 예. 더 혼란스럽거든요. 음. 근데 오히려 그냥 그런 것들고 어떤 그런 정보에서 살짝 멀어지고 예. 그냥 평상시에 자기가 어떤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뭐 좋은 시나리오, 나쁜 시나리오 그 안에서만 움직이면 생각보다 뭐 그런 큰 사고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매일매일 생각해야지 짜야지 하면서도 이제 실수가 반복되고 그러면 또 지치고 힘들어지고 벽에 부딪히고 그래서 또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다시 또 정신 차리고 계속 나만의 어떤 매매 일지 매매 전략을 계속 좀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월에 뛰어난 성적을 내신 우리 영웅분들을 통해서 또 한번 그 스킬들을 힌트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리그에서는 헤라님 이분이 1위를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뭐 헤라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늘 리뷰해볼 분들의 그 종목이 많지가 않네요. 네, 종목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보다는 조금 스윙, 좀 길게 끌고 오시는 것들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그런가 많이 봐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헤라님은 어떤 스타일이었나요? 헤라님은 일단 종목 수나 거래 빈도 자체를 봐도 많지가 않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대형주 종목에 좀 집중 투자를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근데 확실히 3월, 4월까지 효과가 있었던 게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갔잖아요. 네. 네. 그리고 딱 여기서 또 눈에 들어오는 종목을 보면 이제 하이닉스랑 하나엔진을 좀 거래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회 전부터 물량을 들고 오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두 종목을 좀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엔진부터 먼저 볼까요? 네,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관련 업종이었고 그래서 하나오션도 차트를 제가 같이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이때 섹터로 보면 한참 이제 한화그룹 그리고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이 좀 잘 나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같이 이제 하나엔진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하나엔진을 조금 길게 좀 끌고 왔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자세히 보면 이제 대회 초반에 이제 종가로 매수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갭이 떴을 때 일부 물량을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쭉 거의 며칠 동안 쭉 보유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18일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살짝 내려왔지만 그리고 점심 시간 이후 시간대에 좀 매도를 하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상 보면 이제 거의 대회 초반에 매수를 해서 네. 이런 변동성에 굳이 뭐 여러 가지 매매를 안 하시고 받다가 원하는 구간 왔을 때 전량 매도를 한 컨셉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짧고 길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강하게 베팅해서 길게 먹는 좀 그런 식의 거래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 그 해설지 보는 것 같아요. 참고서. 진짜 완벽한 네. 그런 매매 패턴이 아닌가. 매수했던 타점도 그렇고 그 다음날 올랐을 때 조금 네. 덜어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변동성이 왔을 때 본인의 매수가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마 뭐 매수했던 가격을 깨고 내려갔으면 예. 줄였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오지 않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요. 안정적으로 좀 평단가를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스타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의 특징을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거죠? 절대 대형 주도주 외에는 안 합니다. 그쵸, 맞아요. 네,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예. 오히려 이것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이런 거래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뭐 재료 있는 거 다 쫓아가는 스타일이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런 매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종목 수가 4개가 아니라 한 40개는 됐겠죠.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꼭 이렇게 잘 버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만 하기 때문에.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런 매매는. 또. 그리고 항상 트레이딩 단타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 시간 지나고 나서 내가 언제 돈을 많이 벌었지를 생각해 보면 추세를 잘 따라서 먹었을 때 그때가 역시나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더라라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화 엔진 이 종목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조선주, 조선기자재주가 뭐 시장의 거의 주도주 성격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종목 선택 정말 잘하신 것 같고 매매도 깔끔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지금 까먹었는데 3월달에 SK하이닉스 괜찮았네요. 네, 반등이 또 강하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변동성이 좋은 편에 속해요. SK 하이닉스가.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은근히 이것도 하이닉스만 또 집중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게 작은 크신 하루에 분들. 막 5% 이상씩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분도 하이닉스에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 그래서 일봉상 보면 이제 대회 전부터 아마 갖고 넘어오셨고, 잘하셨네. 네, 그리고 3월에서 수익을 극대화하셨는데 네. 하이닉스도 잘 보시면 대회가 시작하고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을 시작을 해요. 네.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비중이 되게 작습니다. 그러네요. 네, 유의미한 물량은 아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일쯤에 조금 하락하려는 구간에서 하락하고 반등 나올 때 또 물량을 조금 덜어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신 걸로 보여지고, 그 이후로도 뭐 13일도 일부 매도가 좀 찍혀 있는데 네. 메인 물량은 여기에서 다 정리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1.65. 네, 후반부에 그러니까 수익률이 대부분 이제 올라왔을 때, 충분히 수익률이 왔을 때 거의 고가권에서 여기서 기존에 보유했던 물량들을 많이 좀 정리를 하신 걸로 보여져요. 예. 그래서 앞서서 하나 엔진과 비슷하게 그 포트폴리오상 이제 평단가를 잘 잡으면 그 이후로 원하는 가격대 올 때까지 쭉 홀딩해서 기다리는 방식, 그렇게 수익 극대화를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분이 일부만 팔고 일부는 남겨놓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같이 모니터링을 네,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겠죠. 네, 네. 미국에 큰 별다른 일이 없다면 많이 안 팔 거고, 네, 이제 조금씩 수익 내시면서 뭐 아마 엔비디아 행사 일정도 그럴 것 있었고,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나오던 얘기들이 이제 반도체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할 수가 없다. 이제 슬슬 반등 타이밍이 왔다. 3월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시장이 반등할 때 반도체가 올라가는 사이클이 온다면 거기서 내가 좀 수익을 극대화 해보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네.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본인 목표가도 애초에 좀 정해놓고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그런 생각도 있네요. SK하이닉스와 한화엔진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셨던 헤라님, 야 이렇게 뭔가 제가 꿈꾸는 매매예요. 내 할 거 하면서 이 주식시장 이렇게 잘 돌아가게 내비두면서 같이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멋진 헤라님의 매매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자, 5천 대회로 넘어가 보면요. 닉네임이 멋지네요. 오늘은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이분도 역시나 종목 수가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고 그 이분은 약간 종목의 결이 좀 트레이딩, 그러네. 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할 종목들. 성격이 확실히 다르네. 네, 최근에 좀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크고 예.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 계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온코닉 테라피틱스라던가 모티브 링크, 네. 특히 이제 이 종목에서 좀 수익을 좀 크게 냈는데 네. 이분도 좀 재밌는 포인트가 이 수익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 20% 넘게 수익률을 냈다는 거는 또 좀 수익을 길게 끌고 왔다는 걸 또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익 극대화하는 방식,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에는 대형주의 수익 극대화 방식이었고 이번에는 또 이슈 있고 모멘텀 있고 변동성 큰 종목들의 수익 극대화 방식 궁금합니다. 이분이 오후에 좀 많이 터시네요. 네, 네, 오후에 그러니까 정리를 기다렸다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급등이 크게 나오면 네. 거기서 정리를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오. 일단 모티브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로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신규 상장. 네,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현대차 관련이었던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일봉상 보면 신규 상장하고 주가가 급락했다가 조금씩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 거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분봉상으로 좀 집중해서 보면 19일 날 오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느는 구간들 이쯤에서 물량을 좀 담아 오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거래 안 하십니다. 쭉 기다리고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할 법도 한데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안 하고 그리고 주가가 다시 내려왔는데도 쭉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이제 이날 이 현대차가 그 미국에서 이제 투자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되게 엄청 주목하게 이제 언급을 해준 시점이 있었어요. 그랬죠. 네, 백악관 가고. 네, 그때 현대차가 급등하면서 이 종목도 강하게 수익이 났었는데 네. 이때 이제 딱 매도를 하고 끝낸 걸로 보여집니다. 야, 이때 또 미련 없이 털고 나가는 게 저는 인상적이네요. 네, 약간 시세 초입으로 보여지면서 좀 예. 시장에서 너무 뜨겁지 않은 구간, 예. 그런 구간들에서 좀 공략을 하신 다음에 예. 이후에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을 때 굉장히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변동성이 커진 구간에 물량을 정리하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또 수익이 좀 크게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야, 훌륭합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신규 상장주에 큰 비중을 실을 수 있었다는 것도 저는 능력인 것 같고 시장에 대한 어떤 판단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네, 장 초반에 들어가셔서
오후까지 좀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데이 매매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시장의 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 그러니까요. 중에서 변동성이 네. 잘 나왔었거든요. 장이 네. 좀 시원찮다 보니까 네, 보통 그쪽에서 시장이 승부 많이 어려우면 하셨죠. 그런 경우가 네. 많죠.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자동차주 사실 분위기 안 좋은데 그래도 또 이런 이슈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때를 반전을 노려야겠다 이런 뭔가 구상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재료를 확실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일정이나 재료 같은 걸 준비를 해놓고 네. 손익비가 좋은 구간들을 잘 찾는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들어가신 구간이 이미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뭐 손절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맞아요, 딱 그 포인트. 만약에 급등하면 기대값이 크다. 그렇죠. 네, 그거를 딱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손익비. 이분이 이제 지금 5,000대 참가자시잖아요. 네. 지금 4월은 1억 리그로 넘어가셨습니다. 오, 부장 깨기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어제 수익이 6%예요. 오, 네. 어제 같은 날? 그러니까 어제라고 한다면은 사실 오늘 저희가 녹화일이 4월 10일이라서 어제까지는 트럼프가 뒤집기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수익 내기 어려웠을 텐데. 잘 치고 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 종목도 어떻게 매매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많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호재까지 연달아 나오면서 이제 트레이더 분들이 되게 좋아했던 종목 중 하나였거든요. 예. 그래서 일봉상 보면 이제 이 종목도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간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슈도 있었고 이 구간에서 거래를 좀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네. 매수한 시기를 보면 네. 이제 되게 재미있는 게 이제 오후에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3월 27일이면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관심을 받으면서 어떤 이슈도 있고 거래량이 좀 급등을 했던 구간이었는데 이때는 아침에 오히려 사지 않고 기다렸다가 오후에 주가가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고 그리고 또 쭉 기다립니다. 그러네요. 쭉 끌고 와서 오히려 정말 본격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이슈와 함께 주가가 강하게 급등할 때 매도를 예. 한 걸로 보여지고요. 오. 매도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러네요. 예. 아마 이 앞에 있는 이 고가를 뚫을 때 이런 구간을 매도로 잡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네요. 뭔가 상한가까지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사실 그 판단하는 것도 이 시점에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이전 거래도 20%대 수익률이었고 음. 이것도 20%대 수익률인 거 보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익률에 좀 약간 만족하신다. 20% 정도면 충분하다. 목표가가 확실히 있네요. 네, 이렇게 판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잘하세요 보니까 2월에도 누적 수익이 30%고 3월에도 97% 그리고 지금 누적 수익이 20%거든요. 4월에 네, 필명이 따라가시네요. 오늘은 분명 어제보다 나을 거예요. 와, 4월에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그 정도면은 진짜 훌륭한 거죠. 진짜 잘 버티신 거죠. 멋집니다. 국장에 네. 딱 어울리는 트레이더네. 종목을 선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여러 가지 안 하고 딱 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초입의 평단가를 잘 잡고 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홀딩하는 스타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이분 같아요. 약간 재료가 이게 얼마나 갈지 감이 오시는 분이에요. 이 재료 그렇겠네요. 보면은 네. 아 이건 어느 정도 가겠다 이런 느낌이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5천 대회 1위 하셨고 이번 달에는 1억 대회 1위 하셔서 또 다음 달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3천 대회 1위 하신 분은 몸통 무회전님인데 이분도 종목이 딱 4개밖에 없어요. 네, 이분도 매매가 많지 않은데 네. 이분은 거의 이제 한두 종목에 이분도 좀 집중을 하셨고 이야, 이분도 요거 약간 재료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펜 재료. 엔터테인먼트 네, 폭삭 소가수다. 그쵸. 네. 드라마 되게 또 인기였잖아요. 네, 재밌게 그렇죠. 보셨나 보네요. 네, 네. 그 부분은 또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음. 매매 구간들을 잘 보면 일단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드라마가 넷플릭스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미리 체크를 하시고 좀 준비를 해가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흥행하면 주가 반응이 있겠다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 드라마 흥행과 함께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예. 그래서 분봉상 보면 이제 드라마가 이제 금요일 날부터 공개를 했는데 맞아요. 금요일 매주 전에 금요일에 이제 매수를 하세요. 오. 그러니까 공개 직전에 2, 3일 미리 앞서서 아직 사람들 관심이 덜할 때 미리 들어갔다가 잘한다. 네, 그런데 드라마를 이제 공개되고 보니까 이거 너무 재밌다. 예. 입소문이 막 이제 타기 시작을 했죠.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급등을 시작을 했고요. 와, 그냥 편안했네. 2주 네.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막 공개도 또 금요일 날 그 다음 회차 또 네. 기대감까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왜 이제 빨았지? 네. 공개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2막 때 좀 재미가 없으셨나? 이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기대감이 절정일 때가 제일 베스트인데 그쵸. 항상 기대감은 이제 드라마 그 초반 넘어가고 중반 그 마지막 회를 보기 전에 힘 빠지죠. 네, 그쵸. 예. 그때가 이제 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이거보다 더 인기가 있을 수는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콘텐츠주가 다음 차기작이 거의 네. 없잖아요. 사실. 그쵸. 예, 이거 끝나면 사실 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가도. 예. 그래서 사실 드라마 끝나면 파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예. 평균적으로 아니 근데 어떤- 이분은 끝나고 판 게 아니라 2막 공개하고 네. 팔았어요. 네. 3막 4막이 남아 있었는데. 재미없었나 보다. 그니까요. 뭐 이게 그랬을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어떤 음원이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길어도 한 5거래일에서 8거래일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테마 그래요? 같은 경우. 네. 이거 메모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전에 뭐 아파트 음원 흥했을 때도 맞아요. 그렇고 오징어 게임 뭐 네, 이런 거. 약간 예. 이런 콘텐츠 계열들이 보면 공개하고 나서 음. 길어도 2주 이상은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많이 안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기가 계속 가도 사실 그 사이에 시장에는 또 다른 이슈가 생기고 또 다른 먹거리가 생겨서 네, 딴 맞아요. 데로 또 가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과는 조금 다르게 장르 특성상의 한계도 분명 있었을 거라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아시아권에 조금 더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어렵다 어려워. 약간 이해하기 완전히 다 이해하고 공감하기엔 좀 어려운 문화가 그렇죠. 있죠. 좋습니다. 팬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콘텐츠주 얼마나 매매를 좀 해야 되는지 감각적으로 좀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넥스틸 이 종목은 아마도 알래스카 건이겠죠. 그렇죠. 예. 알래스카 LNG가 또 이 트럼프 관련 테마로 시장에서 많이 또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그랬죠. 그 대표적인 수혜 주로 이제 넥스트를 많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관련이 좀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 LNG 사업 요청 기사와 함께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 종목도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미리 대회 전부터 들고 오신 것 같고요. 매수 구간을 보면 아마 이제 이전에 주가가 잠잠할 때 이때 약간 거래량 드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물량을 확보하셨던 것 같고 아니 이거 어떻게 알지? 3월 초에 이제 올라오다가 알래스카 LNG가 본격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면서 예.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알래스카 LNG가 예. 몇 년 전에도 기사가 항상 그랬긴 있었거든요. 했죠. 그랬긴 네, 했죠. 기사가 있었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오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다라는 논의가 있기는 했어요. 아 근데 전 진짜 신기한 네. 게 사실 뭐 그게 있었어도 이때 당시에 기억을 되살려 보면 한창 철강 관세 때린다고 네. 하고 철강 업종에 대해서 되게 불투명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앞에서 그 모티브 링크 하신 분도 사실 자동차 관세에다가 되게 네. 불투명한 시기에 모티브 링크 들어갔고 이분도 철강 관세 불투명한 시기에 넥스티를 들어갔다는 게 아 이게 나랑 좀 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가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시황이나 재료 같은 걸 하나 준비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미리 안 들어가고 어떤 차트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바닥지고 지금 보면 공통점이 다 약간 좀 돌아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구간부터 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계속 빠지고 있을 때 안 보고 있다가 이제 추세가 조금 돌리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넥스틸도 보면 네. 이전부터 조금씩 이제 좀 돌아 나가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예. 그러다가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큰 시세가 나온 걸 보면 아마 그 부분을 같이 체크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넥스틸이 관세 때리면 때릴수록 더 오르는 종목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죠. 그때는 그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넥스틸이 뭐 공장이 뭐 미국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까지 판단하고 막 생각할 겨를이 아니라 막 계속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진짜 정신없이 만들었잖아요. 사실 뭐 그런 것 없이 그냥 다 맞는 자리였으니까 예, 예. 사실. 그래서 되게 어려웠는데 그 사이에서 그런 꽃이 좀 피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뉴스도 봐야 되지만 그 개별 종목마다 차트까지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들어갈 것이냐, 이게 위기냐 이런 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고인물들 특징인데 네. 장이 안 좋아도 네. 갈 걸 알아요. 맞아요. 네, 갈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로 대피하면 돼. 예. 이게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잡혀 있으신 분들이 그쵸. 예, 이런 장에서 좀 살아남는 편이시죠. 5천 리그로 옮기셨네요. 아 사업을. 그렇군요. 한 분씩 막 레벨업이 되네요. 이게 신기하네요. 자동 참가거든요. 예. 돈을 벌게 되면 그러니까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되긴 합니다. 아마 멋집니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본인이 5천 리그인지 그럴 모르시는 수도 있죠. 경우도 있고. 근데 어제 좀 수익이 많이 좀 깎이긴 하셨네요. 근데 몸통 매저님이 잘하세요. 근데 네. 1월에 37% 누적 수익률. 오.
2월에 77%, 오. 3월에 137%. 뭐 거의 뭐 계속 배수로 늘어나네. 네, 되게 잘하세요. 이번 달에는 그러면 260%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달마다 지금 누적 수익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야, 진짜 완전 사이클 탔구나. 네, 잘하시는 네. 분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천대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대회는 클린스방님, 이분은 확실히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천대부터는 이제 매매를 많이 하는 좀 트레이더 분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특징이 있고요. 나와야죠. 네. 네, 그리고 당연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침에 보통 거래를 많이 하시는 전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종목들이 많습니다. 종목들이 많은데 이분이 매매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수익에 좀 크게 기여한 몇 가지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예. 되게 좀 극적인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그 몇몇 종목들을 좀 같이 볼 겁니다. 와, 42%짜리가 있네요. 네, 저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예. 이 주성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거래를 하셨어요. 아니, 저게 뭐예요? 저기서 어떻게 네, 이 수익을 종목이 오랜 기간 동안 거래 정지 상태였다가 해요? 거래 정지가 풀리는 날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겠죠. 네, 오랜 기간 이제 거래가 정지됐다 풀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날이었거든요. 이날 보면 뭐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와. 그래서 이날 도대체 어디서 거래를 하셨는가 제가 이제 분봉상 보니까 네.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고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네. 여기서 매수를 해서 하루 동안 이제 쭉 끌고 왔더니 갑자기 여기서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그래서 이 단기간에 42%.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도 보통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와. 근데 이제 거래 정지였다가 거래 재개되면서 그날의 변동성을 활용한 좀 어떻게 보면 이벤트 플레이. 이거를 좀 되게 잘 준비하시고 캐치해서 수익을 크게 낸 케이스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면 트레이딩하는 사람들한테 거래 정지가 됐다 풀린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그걸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한 번은 먹겠다는 거 네. 확신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변동성이 한파동 정도 나온다고 하면 네, 보통 한파동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많다 보니까 42라는 숫자 보고 당연히 뭐 추세를 먹었겠구나 싶었는데 하루 만에 41을 그쵸. 낸 거구나. 거의 뭐 1시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40%. 진짜 드라마네요. 예. 다른 종목들도 그런가요? 근데 다른 종목들도 좀 수익 극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동양철관. 아까 봤던 철관주네요. 이 종목도 일종의 이제 약간 테마성이긴 한데 그쵸. 알래스카 가스관 그쵸. 관련 종목으로 이제 많이 시장에서 좀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급등하고 변동성이 커진 구간부터 매매를 하셨고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이제 흔히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죠. 음.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경우는 이슈가 나온 초입에 대장주가 이제 상한가를 가는 경우에 예. 이제 매수를 해서 다음 날까지 넘기는 케이스인데 이건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유형으로 보여지죠. 이제 알래스카 가스관 이슈가 발생을 했고 이제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아마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신 걸 보면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간다. 어느 정도 좀 그림을 갖고 계셨고 상한가에 딱 들어간 이후에 아침에 갭이 떴을 때 딱 매도를 해서 여기서 또 수익을 좀 크게 내신 걸로 보여집니다. 상따. 예. 또 상한가 들어가고도 일단 쭉 가져가시다가 그 다음날 시가에서 이렇게 미련 없이 털어내는 모습. 상한가 따라잡기는 딱 그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예. 그때 잘 그 대장주를 선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초반에 좀 잘 잡으면 또 단기간에 또 고수익이 또 가능하다. 이때 이 종목이 대장일 수밖에 없었던 게 이날 동양철관 때문에 코스피가 난리가 났던 날이에요. 아 맞아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 넥스트레이드가 점점 확대되면서 맞아요. 개별 종목이 또 멈추기도 하고 예. 좀 막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 코스피를 들었다 놨다 할 종목이면 바로 그냥 다들 가는 거죠. 저도 그날이 기억이 나네요. 네. 이 종목은 왜 멈춰 있지? 맞아요. 하고 보니까 갑자기 여러 종목이 멈춰 있고 맞아요. 사람들 네. 그때 또 한 번 화났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이분 완전 고인물이에요. 아 그래요? 네, 23년도 기록을 보면은 네. 3, 4, 5, 6, 7, 8, 9, 10 10월 빼고 11, 12 다 수익이에요. 와. 월 수익이. 근데 다 20%, 30%, 80%, 90%대고 국밥형이네. 든든하네. 진짜 완전히 고인물이시고 잘하세요 이분도. 이번 것만 보면은 2월 달에 42%, 3월 달에 130%. 이야, 130% 1위 하셨군요. 잘하시네요. 아래쪽에 종목이 더 많아요. 네. 여러 개가 더 있어요. 네, 변동성을 이분은 잘 활용을 하시는데 저희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종목인데. 이 종목은 아마 정치 테마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이슈가 있었으니까. 네, 헌재 판결 이슈가 예. 또 있어서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이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잘 활용하시죠. 그래서 KD 같은 종목은 정치 테마로 급등했는데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상한가 다음 날로 보여집니다. 네. 상한가 다음 날로 보여지고 상한가 다음 날 주가가 생각보다 갭이 안 떴어요. 갭이 안 뜨고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타이밍인데 아마 이 구간 매수한 걸 보면 이전 앞전에 이 고가를 넘어가는 흐름 막 이런 구간을 짧게 활용하는 좀 단기 트레이딩 기술을 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마 이제 요 유형이 좀 일반적으로 어떤 스케이핑 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그 짧은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유형 중 하나로 볼 수가 있죠. 진짜 짧게 딱 끊어치셨네요. 네, 한 5분 안에 딱 그러니까요. 수익 내고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에 손절 종목 한번 볼까요? 네, 뭐 손절 유형은 뭐 이런 분들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유형이긴 한데 네.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들 보면 이런 케이스가 손절 유형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급등할 때 매수를 했는데 이게 매수하자마자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서 손실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근데 되게 빨리 손절한다, 진짜. 그렇죠. 이거 어쩔 수가 없죠. 예. 이것도 아마 나름 빨리 한다고 하신 걸 하신 텐데 거죠. 예. 이게 거래량이 없거나 호가가 비어 있으면 미처 손절 가격을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업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케이스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밑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이 앞에 있는 이런 고점을 넘기는 흐름을 보고 아마 좀 분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좀 지켜보다가 흐름이 안 나오고 이제 저가를 깰 때 무너지니까. 네, 무너질 때 그냥 여기서 미련 없이 손절을 하고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하는 케이스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두 가지 케이스랑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아까 그 이익을 극대화했던 것에 비하면 손실은 최소화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잘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익비가 중요한 예, 거죠. 플러스를 훨씬 더 극대화하면서 100% 넘는 수익률로 1위를 기록하신 클린스박님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대회의 물리원 이거 뭐죠? 와, 이분 거의 일주일 만에 누적 수익이 벌써 지금 4월 달이 200% 가까이 되시네요. 와, 근데 이분 종목 진짜 많은데 스캘퍼인가요? 스캘퍼. 네, 그리고 이분은 또 거래를 또 많이 하신 유형이고 예. 그리고 좀 특징을 보면 종목들을 보면 네. 거래가 별로 없는 마이너한 종목들까지 다 거래하십니다. 어? 그러니까 정말 그 시장에서 작은 변동성 하나 생기면 바닥까지 긁어서 매매를 한다. 아. 이분 캐리 스타일이에요. 네, 진짜 캐리 트레이더 같이 하시네요. 어떤 뭐 재료가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네. 재료가 없이 그냥 변동성만 생기면 일단 다 찾아서 최대한 거래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와, 예. 이분 네. 1월에 456%, 이야. 2월에 8%인데 3월에 또 500%예요. 555%. 시원시원하시네. 네, 이분은 그냥 뼛속까지 그냥 스캘퍼입니다. 네. 와. 그냥 진국 스캘퍼입니다. 진국. 또 등장을 했군요. 이런 분이. 그래서 분봉으로 자세히 보면 네. 정말 미세한 신호가 나올 때 이분이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재료 안 캐치하죠. 보시죠? 네, 재료 안 일단은 보세요, 여러분. 되게 거래가 없고 되게 작은 스파크 하나까지도 잘 파악을 한다고 느껴지는 게 네. 일단 종목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을 거래를 하셨고요. 예. 이 종목 보면 이제 여기 윗골이 크게 변동이 있었던 구간이 있죠. 네. 이게 보통 평상시에 거래가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여기서 반짝할 때 여기서 매매를 하셨는데 잘 보시면 이게 이 앞에 정말 조금 거래량이 늘면서 한번 반짝을 했고 아마 이때 이제 이분이 이제 레이더에 들어왔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급등을 하는 초입에 들어가서 딱 여기 정말 찰나에 매매를 하고 끝내고 나오는 걸 딱 정령적으로 스케이퍼 유형의 거래를 여기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도 다 그냥 쭉 보고 싶어요. 네, 그냥 구경하고 싶어요. 계속. 비슷한 유형인데 네. 유한양의 또 이 종목은 재밌는 게 네. 일봉상 또 이렇게 또 빠지는 어?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네. 근데 이런 구간에서도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미세한 기회가 있죠. 네, 이런 구간이 있어서 네. 또 재밌는 게 평상시에 그 하락하고 있을 때 거래가 없다가 네. 정말 요 미세하게 거래량이 한번 잠깐 늘어난 이 초입을 어떻게 또 빨리 파악을 해서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또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매도를 하는. 근데 또 나름 분할 매도가 있네요. 네, 아마 그 HTS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창 같은 걸 보면 예. 이제 돈이 들어온 걸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시면서 미세한 자금이 들어올 때 그때 좀 눈치를 채고 좀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 차트도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어떻게 종목을 찾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하루에도 수십 개씩 하시잖아요. 네. 지금 이분 매매 내역 지금 화면 보시면요. 매수가 조금씩 찍히는 거 보이시죠? 유니온 10주 정찰병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봤을 때 시장에서 어떤 게 움직일지 사실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인간이라면 알 수가 없으니까 이분은 움직일 걸 예상이 되는 애들을 하나씩 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잔고가 이렇게 쌓여 있을 겁니다. 종목들이. 그럼 이 중에 등락률로 이렇게 토글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게 지금 몇 퍼센트 움직이는지 보이잖아요. 힘이 들어오는 거 거기서 보고 바로 누르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종목을 아예 그날 당일 할 걸 그냥 리스트업을 해놓고 하는 겁니다. 예. 네. 이 시간대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거 뭐 바로바로 그냥 갈아타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러겠죠 아마. 네. 거의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그 시장 돈의 흐름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런 것 근데 같아요. 그거를 네. 좀 되게 큰 흐름을 많이 보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네네.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작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작은 흐름까지도 미세하게 캐치를 하면서 최대한 기회가 있으면 다 활용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밑에 이제 덴티스 같은 종목도 예. 보시면 이제 특징주와 함께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급등이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절대 안 놓치죠 이런 분들이. 그러네요. 보면 이제 앞서서 살짝 변동성이 한번 있었고 아마 이제 이때부터 이제 조금 감시를 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급락을 했는데 급락하고 이제 돌아 나올 때 초입에 빠르게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한번 급등하고 급락했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이 초입에 빠르게 매수를 해서 또 아마 이제 VI까지 가서 이제 그 다음 그 추세가 나온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런 그 작은 변동성 활용을 되게 잘한다. 기계네요, 기계. 그렇죠. 기계로 볼 수가 있죠. 감정 빼야죠. 그렇죠. 네, 진짜 그냥 스스로 기계로 생각하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손절도 있긴 있어요. 네, 기계가 되다 보면 이제 손절도 기계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들 보면 진짜 뭐 작은 종목 하나 작은 종목이라고 무시 안 하고 예. 뭐 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도 보면 이제 아침에 하락하고 살짝 반등 나올 때 매수를 했는데 네. 바로 안 올라가고 또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아마 이 앞에 있는 이 저가를 깨는 구간에서 손절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도 손절도 많이 하신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크로젠 같은 종목은 아니, 이 종목은 뭐 거래가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말 거래가 없는 종목도 이렇게 미세한 변동이 커지면 이런 변동을 캐치를 하는데 여기는 너무 짧아서 아니, 들어가긴 잘 들어갔네요. 네, 근데 이제 매도를 못 하신 걸로 보여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매수가가 무너져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와, 이걸 어떻게 알지? 대단하시네요. 정말 작은 거 하나 놓치지 네. 않는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차트 보기보다는 뭔가 그 신호 들어오는 그거 네, 켜놓고 그러겠죠. 아마 네, 체결량 호가도 켜놓고. 많이 보실 것 같고.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가능성? 좀 젊으실 가능성이 아니, 피지컬 안 되면 못해요 이거. 네, 이건 좀 피지컬 빨로 하는 매매기도 하다라는 맞아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그쵸. 들으셨다가 그럼 나도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네요. 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저희야 이제 이런 분들 많이 만나 뵈서 그냥 이런 분들 보면은 그냥 딱 알죠. 멋지다. 네. 뭐 그냥 이런 매매가 있구나. 네. 또 이런 스타가 등장했구나. 이 정도로 얘기하고 마는데 혹시라도 처음 보신 분들이 나도 저렇게 해볼까? 이거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재능의 영역이다. 그냥 우리가 페이커가 게임하는 건 페이커가 그렇죠. 게임하는 예. 걸 보는 거지. 그렇죠. 내가 페이커가 되려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 뭐 자기가 하다 보면은 내가 페이커만큼의 재능이 있었네라고 발견을 할 수도 있기는 하니까 뭐 말리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뭐 도전은 여러 가지 해보시고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매매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희는 그 범위에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분은 재능이 있어요. 오늘도 누적이 이번 달만 190이고 저번 달에 500% 뭐 300% 이러시니까 부럽다 아주. 이분은 전업하셔도 되겠네요. 진짜로. 100리그에서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옆에서 보잖아요. 네. 되게 즐기고 있을 것 같잖아요. 진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즐겨요? 진짜 막 괴로워하면서 막 네. 기계처럼 하지만 괴로워하면서 하고 있어요. 보면. 그렇죠. 애초에 사실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이거 나랑 인생의 결이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뭐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한다. 약간 그런 거 알죠? 서울대 안 가? 약간 이런 마인드. 이런 분들은 9시 그리고 오후장 이제 다 하는데 최근같이 이제 뭐 거래 먹통되고 이러면 이제 진짜 엄청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뭐 진짜. 상상도 못하죠.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시는- 자꾸 말하면은 자꾸 부정 타요. 말하지 마세요. 말해야지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래요? 그런가? 날리는 액땜한다고 생각하고 애군을 날리는 거구나. 제가 대신 욕 먹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4월장 이제 조금 저희가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는 분위기에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로써 4월 10일에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4월에 조금씩 이제 뭐 최악을 봤으니까 좀 더 트레이딩하기, 매매하기 좀 좋은 분위기로 진행이 돼서 또 다음 달에 저희가 4월 트레이딩
분석센터 중계할 때는 또 많은 분들을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자, 4월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